안녕하세요. DDR 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경매로 공장을 취득했는데 진입로는 타인이 경락을 받았습니다. 질문: 경매로 공장 부지를 취득하였는데 공장 설립 승인에서 공장 부지와 진입로의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 처리된 후 개발행위 허가가 준공되었습니다. 그 후 경매로 공장 부지와 진입로 소유자가 달라졌습니다. 지금 건축 준공을 신청하였는데 허가청은 진입로 소유자의 사용락이 있어야 공장 설립 승인 변경 및 건축 준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답변을 드리면, 공장 설립 승인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돼서 준공 승인되었다면, 개발행위가 준공 승인되었다면 그 후 건축 허가에서 진입로가 타인 소유가 되었더라도 공장 설립 승인 변경과 건축 허가에서 진입로의 사용권은 필요 없고 통행 가능 여부만 판단하면 되므로 허가청은 공정한 공법 집행과 진입로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검토하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허가권자의 역할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가청의 의무 말입니다. 헌법 23조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허가권자는 도로 소유자의 재산권도 보장해야 되겠죠. 다음 헌법 122조에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 보존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돼서 각종 허가를 통해서 재량권 행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공장 부지 소유자와 진입로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허가청은 양쪽 모두의 재산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진입로 소유자의 재산권은 민법 제211조에 배타적 사용권을 보호해야 하는지 아니면 배타적 사용권이 폭이 제한되는지를 검토해서 주민들의 통행권을 보호해야 되는지를 검토해야 하고, 그 이상은 사적자치 영역으로 관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허가권자는 진입로 소유자가 토지 인도 및 통행을 금지할 권한이 있는지만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 진입로는 공법 기준에 맞게 도로로 변경 준공된 것이므로 공장부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소유자가 내 땅이니까 통행을 막고 다른 용도로 쓰겠다라고 했을 때도 허가청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안 된다라고 설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곳은 통과도로 형태의 기존의 마을 안길을 확장한 곳이므로 이 마을 안길은 공로입니다. 그래서 그 소유자로부터 특정인에게, 공장부지 소유자에게 사용락을 받아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미 공로이거든요. 두 번째, 공장 설립 승인에 의제된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의 효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인은 공장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건축물과 달리 먼저 공장 설립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그리고 건축 허가를 받고 각각 준공한 후에 제소시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공장 등록 순서가 됩니다. 그런데 공장 설립 승인에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고 건축 허가는 의제 또는 별도 허가되어 건축물이 지어졌습니다. 사실상 건물이 다 지어졌기 때문에 준공 승인을 받으려고 신청했는데 사용락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공장 설립 진행 절차가 복잡해서 개발행위 준공 후에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물이 사실상 준공되었다면 개발행위 허가가 준공돼서 진입로가 확보되었으므로 건축물 준공 전에 진입로의 소유권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경매로 변경됐다 하더라도 공장 설립 승인이 진행 중이라고 하여도 이미 도로는 공로가 되었던 것이고 기존의 마을 안길 및 농로의 역할을 하던 것을 확장한 것이므로 공장 부지 소유자에게는 이 마을 안길을 통행할 권리가, 통행권이 있는 것입니다. 개별 입지에 설치하는 공장 설립의 승인 절차를 보면 첫 번째가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을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관계부서는 복합민원 심의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공장 설립 인허가 부서를 통하여 공장 설립 승인서를 발급하고 그렇다 그 후에 신청자는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를 받아서 착공신서 및 사용검사를 받고 그런데 지금 사용검사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다음 공장 설립 완료 신고를 하면서 제조 시설을 설치하고 그리고 공장 등록을 시장군수에게 하는 것이 공장 설립 승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행하면서 이제 제조시설 설치 전에 건축물 준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준공을 하려고 하니까 진입로가 변경됐으니까 진입로 소유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자,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청이 정확히 판단을 해서 올바른 공정한 법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무조건 그냥 사용료 받아오라고 억지를 부리기 때문에 이런 분쟁들이 생기고 되고 소모적인 소송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 개발행위 허가에서 기반시설인 진입로 상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 소유자가 공장부지의 진입로를 도로 점령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시공한 후, 그러니까 큰 길에서는 도로 점령 허가를 받아서 또는 도로 연결 허가를 받아서 큰 길에서는 진입로를 연결했을 것이고 6m로, 기존의 마을 안길은 3-4m였겠지만 6m로 확장해서 도로 점령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준공까지 다 했다는 거죠. 뭐 포장도 다 끝났고 그 후에 진입로 소유자가 바뀌었으므로 이 토지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은 허가 관련 공법에 의해서 이미 제한됐으므로 허가청은 더 이상 진입로를 문제 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국토계획법 57조와 58조에 의해서 기반시설인 도로의 확보 의무는 신청자에게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공장 설립 승인 및 개발행위 허가 당시 진입로는 원소유자인 신청자의 소유였으므로 허가청은 당시에 적법한 처분을 하였고 이미 준공 승인된 것이므로 적법하게 공법을 집행한 것이며 그 이후 소유자의 변경은 당사자 간의 민사사안이므로 허가청이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건축허가에서 허가권자는 접도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곳은 비도시 면적이므로 접도 의무 충족과 건축법도로 지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번 건축허가에서 허가청은 건축법도로가 아닌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지만을 검토하면 되고 개발행위 허가에서 기반시설인 도로가 완공됐으므로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설사 사용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건축법도로 지정 못합니다. 그럼 사용락이 어떤 효력을 미치고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미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폭이 제한된 도로에 대해 사용락을 또 받아서 갖다 놓는다는 것은 공무원이 막연하게 두려워서 쓸데없는 요구를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만약 이곳에 공장이 아닌 일반 건축물이 허가 신고되었다면 건축허가에 개발행위 허가 의제 처리되는데
비도시 면지역은 건축법 도로 지정을 못하므로 결국 개발행위 허가에서 기반시설 확보 여부만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건축준공을 나중에 받는다고 해서 공장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준공된 것을 입법 취지하고 다르게 국토계획법에서 기반시설 확보,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그러니까 비도시 면지역에서 개발행위 준공이 됐으니까 사실상 공로가 확보됐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입법 취지와 다르게 해석하는 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제한 및 부당이득 반환 문제입니다. 이 진입로 부지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가 준공되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곳이므로 경락받은 도로의 특별 승계인은 도로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려고 하여도 공익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용도 폐지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발행위가 운영지침 2-1-7에 보면 허가권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적용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발행위를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러니까 이미 지난번 원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지난번 개발행위 허가에 조건부 허가를 했다는 거죠. 뭐냐, 이 도로를 건축법 도로로 지정은 못하므로 마을 안길로 사용하겠다 라고 하는 조건부 허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라도 지금 와서 통행을 막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는 공법상 제한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장은 진입로 현 소유자의 재산권도 보장하여야 하지만 특별 승계인이 취득 당시 이미 도로로 형질 변경이 되는 등 공법의 제한이 있다는 걸 알고 취득한 것이므로, 그러니까 도로 소유자의 재산권도 보장해야 되지만 도로 소유자도 경락받을 때 이미 도로로 바뀌었고 포장됐고 너비 6m로 확장돼서 기존의 마을 안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취득한 것이므로 배타적 사용권을 주장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할 권리가 없고, 공장부지 소유자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은 허가청이 관여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못한다고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경매에서 공장 부지와 진입로를 일괄이 아닌 개별 입찰로 진행하다 보니 공장 부지와 진입로 소유자가 달라졌습니다. 허가청은 소유권이 달라져서 진입로 소유자로부터 민원 또는 소송이 발생될 수 있다는 막연한 걱정 또는 공부정리 등 행정 편의를 위하여 현 소유자의 절박한 입장을 이용하여 이미 주민들이 모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로를 유독 공장부지 소유자에게만 통행권을 확보하라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즉 허가권자는 공장 설립 승인에서 개발행위 허가만 준공되고 건축 준공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여 건축법 진입로를 문제 삼거나 공장 설립 승인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진입로 소유자의 사용락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 적법하게 공로가 된 마을 안길에 대한 공법 및 사법의 제한을 잘못 이해하여 허가청이 사적 자치의 영역까지 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장 설립 승인 내용의 변경은, 당초 공장 설립 승인 내용은 이제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공장 등록이 안 됐으니까 내용을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진입로 부지를 당초 승인 면적에서 재척하면 되고, 또 건축 준공에서 건축물이 개발행위로 준공된 공로에 접속하였는데도 그 진입로 소유자의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하여 사용 승낙을 요구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될 것입니다.